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지금 이제 329쪽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책 접어두시고 좀 이따 와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책 좀 뒤에 몇 쪽이죠? 그러니까 353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353쪽이요. 이 세 가지 사업의 특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 땅, 지방 땅이니까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또 아니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관리처분 환지로 할 수 있고, 골목 정비 사업은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시설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353쪽에 그러니까 네모 3장 정비사업의 시행, 네모 1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굵은 1번 시행 방법, 양구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1번 앞에다가 골목 정비 쓰시고요. 1번은 골목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골목 정비요. 그러니까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2, 3, 4 묶어서요. 2, 3, 4 묶어서 달동네 쓰시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2번, 그러니까 자기 땅 가진 사람 별로 없다고요.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수용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요. 수용해서 사선 그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사업 시행자가 표시요. 환지로 할 수도 있고,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표시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한다. 그 관리처분 계획이 환권 계획이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토지건축물이고 결국은 환권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권은 토지건축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양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양권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그렇죠?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 때는 오피스텔도 같이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오피스텔 그 앞에다가 업무시설 쓰시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오피스이죠. 오피스가 사무실입니다. 잠잘 수 있는 사무실이어서 얘는 업무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니까 당연히 상업이 허용되는 지역, 그러니까 준주거지역과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 표시요. 준주. 다음 쪽 와서 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표시요.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이 초점이고 오피스텔은 찔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 기업관 달동네 지원 사업은 시장수 주공이하거나 별도의 회사 끊어서 그러니까 돈 끊어서 회사 만들어서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골목 정비 사업은 시장수와 주공이 합니다. 근데 막 문장에 어수선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2번, 그러니까 정비 사업 시행자. 먼저 양구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뭐 동그라미 1번, 자력 방식.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그러니까 골목 정비 쓰시고요. 골목 정비 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구수 등, 그렇죠?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 등, 그렇죠?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 공람 공고를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앞에 그러니까 그 달동네 쓰시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달동네 지원 사업 방식에 그러니까 뭐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구수 등, 별죠.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작은 1번 시장구수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토주택공사 등 표시죠.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넣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원단체 토주택공사 등 어찌고 그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 표시요. 출자로 설립한 법인 표시요. 법인.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를 끊어서 거기에서 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에서 한다고 치자고요. 시에서 하면은 그 달동네 지역 주민들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와서 데모하죠. 그러면 시청이 다른 일도 못하게 된다고요. 또 시장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쪽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20억 끊어서 별도 회사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전담을 해서 하면 이 더 잘 가는 거죠. 작은 2번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도 달동네입니다. 동그라미 3번 달동네. 동그라미 2에 따라 달동네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괄호 넘어서 세수의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사선 그고요. 이제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세입자 세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을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내용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시장구수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표시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표시요.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인데 동의받을 시간이 없죠.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괄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번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말은 많지만 7번 보시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할 수 있고 조합이 다르자와 공동으로 소유자가 다르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박스 1번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그냥 셋째 줄 끝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르자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 외울 필요 없, 외울 거 아니고요. 다시 보시면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원 고안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신탁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작은 2번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표시요.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역시 차후에 공동으로만 표시할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신탁업자 저찌고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조합, 소유자, 조합 맡기니까 이제 사적 이익에만 너무 치중하더라고요. 특별한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갈 수 있다. 시장구수 주공이니까 공적 주체,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거죠. 양구라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표시요. 공공시행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표시요. 다음에다가 공적 사유 8가지 공적 사유 8가지. 우선 잠깐 번호만 보고 있으면 다음 쪽 가세요. 3, 5, 6 그러니까 이어지는 박스에 8번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앞쪽 오시고요.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양괄 3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등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 공적 사유 8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그러니까 천재지변 어찌고법 저찌고법에 따른 그러니까 둘째 줄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등등에서 8가지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토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X 지문 한번 나왔는데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장구승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특공사정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사선 극구요.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본다.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승인 취소, 인가 취소, 조합이 없어진다는 거죠. 7번 보시죠.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어서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구수나 주공 중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조합이 번듯이 남아있어갖고 당신들은 뭐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조합을 없애버린다고요. 조합을 없애야 시행자가 2명이면 안 되죠. 사업을 하는데 대장이 2명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시행자는 1명이야죠. 소유자 조합은 자동방으로 없어진다. 양구라 4번.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있는데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치중하게 되니까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없애버리고 땅 부자, 대지주,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요. 그리고 그 한 장 넘어와서 그 지정개발자가 누군지가 뒤에 있습니다. 358 위에 참고 지정개발자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대지주, 그러니까 땅 부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땅 부자, 대지주.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작은 1번.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50% 이상. 그렇죠?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어찌고 저찌고 반 이상 갖고 있으면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작은 2번. 그러니까 어찌고 법에 따른 민간 합동법인 괄호 넘어와서 의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의 둘째 줄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땅주인 반 이상 추천받았으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신탁업자, 그렇죠?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렇죠?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상 있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앞장 356 아래 양구라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 그렇죠? 지정개발자에다가 대지주 쓰시고요. 대지주. 보면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그렇죠?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그렇죠? 다음에 공적 사유 3. 공적 사유 3가지. 다음 공적 사유 3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어찌고 법에 따른 민간 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이하 지정개발자, 그렇죠?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천재변, 둘째 줄이요. 작은 1번의 둘째 줄,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그렇죠?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번 생략하고, 3번이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 그렇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토지등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설명 보시면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요건을 충분히 채웠어요.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조합 아주 내부에서 시끄럽고 복잡하다고요. 또 그러니까 개똥이 나와서 설치고 아무튼 복잡하다고요. 전문 업체에 맡겨.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긴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죠.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시장구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사선 극구요. 추진위원회, 그렇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 그렇죠?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역시 소유자 조합 지키고 다니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조합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됐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그러니까 358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행을 두고 뭐들라고 대행을 두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그냥 있는 겁니다. 대리운전 있어요, 없어요? 대리운전 있죠.
대리운전과 똑같은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일을 시킬 때 그러니까 누가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러면 운전하는 동안 차 소유권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넘어가요? 소유자는 그대로 있어요.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대리운전 시키는 거니까 소유자는 차 뒷자리에서 하고 자고 있는 거죠. 그거 있는 겁니다. 이게 대리운전이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리운전, 대행을 시킨다고요.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대행자에게요. 대행자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을 대행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대행자가 누구냐면 저기서 어떤 시장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행자는 누구고요? 시행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조합은 그대로 있고 실제로 일을 다 누가 하는 거고요? 대행자,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하는 겁니다. 대리운전과 똑같은 거라고요. 대행하는 거죠. 돈 받고 일을 대신하는 거죠. 돈 줘서 일을 대신시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뭐 해요? 뭘 하면 안 되죠. 출봉부자고요. 대리운전 시키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니까 운전에 개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디 이제 깜빡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 뒷좌석에 자고 있던 소유자가 그 운전석 주 사이로 몸 들이밀고 여기서부터 깜빡이를 켜면 안 되지. 깜빡이 꺼. 그래서 막 저 깜빡이를 막 손으로 잡아내고요. 왜 지금은 저 앞에 신호등 노란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왜 안 밟아? 발이 안 되니까 작대기로 막 브레이크를 저기 뒷좌석에 막 찔러 누르고 그러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일을 맡겼으니까 주는 그냥 뒤에서 하고 자고 있든지 조용히 보고 있든지 그러라고요. 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행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일은 다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대행자, 시장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뭐 하고요? 그냥 있으라고요. 심심하면 비 오는 날 신문지 깔아놓고 짬뽕, 굴짬뽕, 해물짬뽕, 날씨 좋은 날 신문지 깔아놓고 비냉, 물냉 뭐 그것만 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일에는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요. 일 끝나고 나서 뭐만 그러니까 운전 하얀색이요. 대리운전 운전 잘 끝나고 나면 뭐만 잘 주면 돼요. 그러니까 돈만 잘 주면 되죠. 카카오 드리는데 자동방으로 결제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서 일 잘 끝나고 나면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개입하지 말라고요. 여기에서는 대행자와 시행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있는데 대행자가 하는 거라고요. 출판료 이것과 다르다고요. 예외적 시행자에서는 이들이 시행자니까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장수, 주공, 지정개발자인데 공적사유 8가지, 공적사유 3가지, 11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수, 주공이 예외적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 11가지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여서 여기는 시행자가 가만히 앉아있고 대행자가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이렇게 대행을 시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그렇게 부러웠나 보죠. 그냥 이걸 그냥 옮겨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따라서 파란 3번가 사업 대행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은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표시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표시요.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대신하여 대행하는 거라고요. 작은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우수 등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관리는 이하 사업대행자 표시요.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 표시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 표시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직원 주문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사업 시행자 화살표 어디로 뽑아서 소유자 조합 쓰시고요. 대행자는 시주지가 대행을 하고 있고 시행자 소유자 조합이 있는 겁니다. 이를 대신했으니까 둘째 줄 보수 받아야죠. 콘크리트 건물 올렸으니까 콘크리트 값 받아야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 기타 내용 생략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큰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같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다시 복잡해지니까 근데 얘는 뒤에서 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책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책의 이제 329쪽입니다. 그러니까 329쪽으로 오시고 이제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17쪽 보시죠. 그러니까 44쪽에 17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3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죠. 계획 2개, 3개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계획 3개를 세웁니다. 정비사업 절차요.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설업망, 건물업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또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에 시설업망, 건물업망 한두 곳이 아니죠. 근데 뭐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돈 된다. 그럴 때 막 난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사아사 천천히 해야지. 수소가 정해서 해야지. 한 방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가지 전체가 다 오순해진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시에 정비 사업할 곳이 150군데는 된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한다고 치죠. 그러면 150줄 쪼르륵 써놓은 그러니까 그 문서를 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10년 안에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정비사업 출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시설은 양호하면 저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철거, 아니면 그냥 쓰면 되죠.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디 뭐 개나리 재개발 2020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사업을 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합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정비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삐뚤삐뚤하고 낡은 건축물 있고 그러겠죠.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졌죠.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여기다 사업을 합니다. 땅이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로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요. 재개발에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100명 있다고 치죠. 그러면 100명이 조합을 만드는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오면 또 그러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고 조합에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6문제 그 중에 지금 보셨던 저 앞에 표에서 2문제 조합에서 2문제 6문제 중에 4문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가장 쉬운 법이 도시정비법이에요.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몇 평짜리 며칠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짜겠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 여기서는 말장난,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써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으니까 분양 신청하는데요. 또 땅도 하죠.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봤을 때 저희 사거리 땅 받고 싶어요? 저 귀탱이 땅 받고 싶어요? 사거리 땅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다 사거리 땅 뭔가는 있어야 되죠. 누가 먼저 찍어가요? 좋은 거 먼저 찍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키 큰 사람이요? 배 나온 사람이요? 아무튼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감정평가에서 옛날 땅값 집값 가격을 싹 정하고 그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찍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100명 있다고 치죠. 상황은 실제로는 이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먼저 다 서류로 처리하는 겁니다만 그냥 어느 상황을 그려보자고요. 이런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명 다 감정평가를 했죠. 설계도가 확정되고 나서 감정평가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쭉 줄을 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키 큰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대로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앞에 선다고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 쪼르륵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씩 찍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들어가서 나는 여기, 2번 들어가서 나는 여기, 3번 들어가서 나는 여기. 그러니까 7번이요. 7번 사람 딱 여기 노리고 있었어요. 난 딱 저기가 좋아. 저기 해야지. 이씨. 6번이 찍고 가버렸어요. 그거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는 거죠. 앞선 사람이 먼저 찍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치죠. 그럼 한 90번 오면은 좋은 거 남아있어요? 없어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에이, 안 받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야 여기가 뭐가 되니까 이제 뭐라도 하나 받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순서대로, 감정가격 순서대로 뭘 하고요?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 받겠다, 나는 어디 받겠다. 그래서 저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쓴다고요. A, B, C에게 어디 주겠다는 걸 쓰는 거죠. A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C에게는 이 아파트를 준다. 동호수까지가 확정되는 거죠. 세 번째,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환권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역시 뭘 받고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은 전면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따라서 계획 2년씩만 잡아도 6년. 지금 이 6년 동안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삽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삽 처음 들어가는 때가 언제라고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고 나서 사업할 때 삽이 들어가는 거지. 이전까지는 삽이 아니라 다 붓으로, 그러니까 그 종이 쪼가리에 연필로,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할 때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겠죠. 사업 끝나고 나면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이제 A에게 1번 땅, B에게 C에게 307호 아파트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이사이에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 3가지를 하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3-3 그 표에다가요. 그러니까 2줄짜리 네모, 그 다음에 굵은 글자가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에다가 1번 위치, 정비계획 결정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두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거기다 숫자 2 설계도,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두째 줄에 세 번째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에다가 숫자 3 환권,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세 번째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다음에요. 우선 프린트물 한두 개 더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다음 쪽 와서요. 44쪽에 18쪽. 그러니까 3-4가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10년 단위 시간표,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인천시 자료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보면 3칸, 표가 3칸, 첫째 줄 9번 정비 예정구역, 10-1번 단계별 추진계획, 10- 정비계획 수립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이요. 인천에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요. 손봐야 될 곳은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철거하고 그 쓰레기, 또 그 철거하는 동안 사람들 나와서 전세 찍고 해야죠. 또 건축자재 마련하는데 복잡하니까 나눠서 가자. 그래서 골라서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150군데의 사업을 한다. 그걸 첫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150군데 사업을 한다. 그것도 돈 된다 싶으면 다 2016년에 들어간다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칸 1차 40개, 2차 60개, 3차 50개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몇 년도 한참 전이네요. 뭐 10년도 넘었죠. 서울에 1차 뉴타운, 2차 뉴타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라고요. 두 번째 칸,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가자. 첫째 줄 뭐라고 부르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면 1차 40개도 돈 된다 싶으면 다 2016년에 들어간다고 난리가 아니겠죠. 알아서 골고루 나눠서 가야지. 그래서 001 A 재개발은 2016년에 정비계획 출발시켜라. 그다음에 002 B 재건축 어떻게 하고 040 H 주관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걸 첫째 줄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표는 줄여서 써놨는데 이 표의 세 번째 칸을 보시면 001부터 150까지 이걸 다 쓰면 몇 줄이요? 150줄이 되는 거죠. 150줄입니다. 그러니까 A4용지요. A4용지. 그러니까 한쪽에 25줄 들어갑니다. 보통 어지간한 글자로요. 10포인트로요. 25줄 들어가면 한 장이면 50줄. 석장. A4용지 석장. 호치케스 찍어놓은 게 뭐고요? 기본계획. 거기 그 문서가 기본계획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곳들이 뭐고요? 예정구역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름도 아무튼 혀로 소리가 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용도 같이 해야죠. 정비, 여기 앞에 구조 쓰면, 여기는 정비 기본계획, 여기는 정비 예정구역, 여기는 정비 계획, 정비구역.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3-4에 관점은 빼고, 3-5 보시죠.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건데, 저 왼쪽 칸에요. 세무시 정비기본계획,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10년 동안 150군데 한다. 그 A4 석장, 그 문서는 기본계획, 10년 안에 사업 대상이 된다. 예정구역인 거죠. 오른쪽이요. 2018년 현재 예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20개가 있다고 치죠. 인천에 정비사업 20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서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A하고 B 만났습니다. 야, 너 어디 살아? 나 하남에 살아.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난 그러니까 서울 강동에 살아. 길동에 살아. 그러니까 뭔 얘기 하다가 야, 하남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가 물어봤습니다. 하남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나 돼? 우리 애기 다니는 데는 알아도 내가 전체 개수는 모르지. 잠깐 찾아볼게. 그러니까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안 써봐서요. 하남에 초등학교가 33개가 있네. 33개가 있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가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33개는 다 한 자리에 33개가 있니? 말이 돼요? 말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33개가 한 자리에 33개가 33층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단어만 혀에서 소리 나고 한두 번만 익숙해지면 아는 거라고요.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 거고요.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인천에 정비 사업이 20곳에서 20개가 있다. 인천에 정비 사업이 2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한 자리에서 20개가 진행된 거예요. 20곳이 있는 거예요. 20곳이 있는 거죠. 20개의 자리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위치가 하나하나가 뭐고요? 땅바닥이 정비구역이라고요.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 자리가 있고 정비사업하고 있는 자리가 뭐고요? 정비구역이고
7번 보시죠. 정비구역 한 건마다 개나리 정비구역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개나리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개나리 정비구역이 정해진 거고, 진달래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진달래 정비구역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한 건 한 건에 정비계획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7번이요. 인천에 정비사업 20개가 있다. 인천에 정비사업 20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에 정비구역이 20개가 있다. 인천에 정비계획이 20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한 건 한 건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비기본계획은 예를 들면 하남에 초등학교 33개가 있다. 지금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천에 사업할 곳이 150군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요. 이제 지금 3-5죠. 3-5를 좀 더 가시면, 그러면,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계획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누가 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서 윗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가 결정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기한에서 올리면 위에서 결제하는 게 있죠. 특별하면 지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여기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셔. 지정 신청을 하면 윗사람이 뭘 하는 거라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한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서 지정한다. 정비계획 입안한다는 것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똑같은 말이고요. 지금 거기 써져 있죠. 3-5예요. 정비계획 수립 결정 신청,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말과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이걸 누가 하냐고요. 여기는 누구누구, 정비구역 지정만 아시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하냐면 특광시군이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우리 주소 아시죠? 상중하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부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도 아래 시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있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정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아랫사람이 계획 세워서 위로 올리는 건데, 시장군수보다 더 아래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 통장님 계셔? 통장님이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요. 따라서 여기는 누가 계획을 세우세요? 시장군수.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직접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 여기는 이제 지정 신청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죠. 지가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아래 누가 있어요? 도 아래 시와 군. 특별시에는 강동구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우세요?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올라온 거 받아서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탱탱 돌고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책의 표시를 하시자고요. 책 보시면 책에 329쪽이요. 329쪽에 네모 3번, 03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반침 있는데 지금은 초점하니까 빼고요. 다음 쪽 와서요. 또 이제 1, 2월 순환한 내용과 3, 4월 내용을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 덜 중요한 거는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다음 쪽 와서요. 330 2장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네모 1번 정비기본계획 수립. 굵은 1번 수립권자. 동그라미 1번 관청은 나중에 보시고 표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관할구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리에 있는 기본계획 표시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표시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뒷문장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표시요.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1번 보시죠. 10년짜리 시간표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를 해야죠. 8안 2번 기본계획의 내용에 그 양보 1번 내용, 그러니까 박스에 저 아래 9번 동그라미, 다음 쪽 10번 동그라미 하시고 앞쪽 330 9번형, 그러니까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관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표시요. 정비예정구역. 아까 인천에 150군데. 다음 쪽 가세요. 331 10번 단계별 표시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표시요. 추진계획.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 괄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표시요.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그래서 150개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칠판요. 각각마다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기차역 시각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자고요. 지난번에 본 게 있고 또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334 와서요. 334 네모 2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 8안 1번 정비구역 지정 등 양과 1번 정비구역 지정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적합한 죄송합니다. 군수 첫째 줄 끝에 군수요. 괄호 광역시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표시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이 적합한 부분에서 노블양구 주물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 표시요.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누가요? 특광시군이죠.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양보로 2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동그라미 3번 자치구의 구청장 표시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초점하니까 표시 안 해도 되고요. 괄호에 있는 구청장 등 표시요.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정비계획을 위반 표시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7번 보시죠.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구청장은 지 윗사람 누구에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게요. 그러니까 뭐 주소는 좀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는 생략하고 참고는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잠깐 보시죠. 아까 이 세 가지 사업의 특성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의 정의, 세 가지 사업의 참여는 토지 등 소유자,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 등등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요. 근데 정의, 극혈락시설, 열악상업지역, 공업지역, 양호 이것만 갖고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요.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책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건이 될 때 각각 정비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334 아래 참고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1번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 묶어서 표시하시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가나다라 마바사 저책 갖다 까지는 안 갔군요. 가나다라 마 바사 아자차 카에다가 숫자 11 쓰시고요. 11가지가 있고 그 11가지 중에 뭐가 해당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2번 재개발사업 숫자 2까지 포함해서 표시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블량 건축물수가 노블량 표시요. 노블량 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표시요.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괄호 넘어와서 이상 표시요.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나다다마 바사 4에다가 숫자 7 쓰시고요. 2번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노블 양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다음 7가지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3재건축 사업, 그죠? 3재건축 사업은 가나다, 다음 쪽 가세요. 라에다가 숫자 4 쓰시고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정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336에요. 그러니까 파란 2번 정비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중에요.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 3, 5에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및 면적. 3번 도중객설, 표시요. 도중객설 설치에 관한 계획. 5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그러니까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등이 포함됩니다. 7번 보시죠.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라고요. 2번 정비구역.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옥망, 건물옥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로 넣겠다라고 하는 게 정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3번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양과 1번 2반 제한은 나중에 보시고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그 338 동그라미 2번 박스 아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표시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 앞에다가 기억 앞에다가 시, 군, 구 쓰시고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 거죠. 시군구, 시장구수 구청장.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표시요. 주민설명회 및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 표시요.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동그라미 디귿번 넘어가 X 하시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X 동그라미 리을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위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음 X, 비읍 X, 시옷 X 양괄호 2번 지방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양괄호 3번 제목 끝에 있는 곳이 발표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양괄호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때는 국토부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 표시요.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도 각 지역에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굵은 4번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효과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우선 이제 조합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3장 안전진단 보시죠. 343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 7번 보시죠. 안전진단이요. 이쪽까지 오시면 정의요. 그러니까 극혈락시설, 열악상공, 양호입니다. 양호라고요. 시설 극혈락, 시설 열악, 시설 양호. 재건축은 시설이 양호하다고요. 시설이 양호하면 그러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 즉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고 건물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쓰라고요. 왜 뭐 쌩쌩한 걸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즉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재건축은 뭘 한다고요? 안전진단을 한다고요. 상인 7번이요. 뭐에 대해서요? 시설이요? 건물이요? 시설은 양호하다고요. 시설은 양호하니까 뭐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다음 오시고요. 그러니까 344 344쪽에 양괄 2번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 표시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옥망, 건물옥망 여기서 하니까 당연히 주택단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양괄 2번 앞에요. 다음을 쓰시고요.
그러면 주택 단지 밖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단지 밖은 그러니까 장부를 보는 겁니다. 장부로 그러니까 노후불량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라고요. 아까 노후불량이 뭐였어요? 20년, 30년, 40년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그림이고요. 여기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나리 단지가 있어요. 개나리 단지가 있으면 단지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안전진단이 엑스레이 장비를 갖고서 다 쬐보는 거예요. 저 기둥에 금 간 거 있는지 없는지, 철골과 콘크리트는 버글버글 떨어져 있는지 깡깡하게 붙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따져보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근데 단지가 아닌 곳은 단지 바깥에는 먼저 단독주택이 이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아까 어느 시에서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한다. 근데 그 시에서는 예를 들면 노후불량 요건을 25년으로 잡았다고 치죠. 25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들이니까 안전진단을 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장부 보고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24년이래요. 새 거. 그러니까 26년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대상. 27년 철거대상. 24년 새 거. 그러니까 22년 새 거. 그러니까 26년 철거대상. 25년이니까요. 27년 철거대상. 그러니까 28년 철거대상. 그냥 장부 놓고 처리하는 거라고요. 단지 안은 엑스레이 장비를 갖고서 안전진단을 하고 단지가 아닌 곳은 그냥 장부 놓고 노후불량 따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다음에 345쪽이요. 345쪽에 파란 2번, 동그란 1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표시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표시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 표시요.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집집사람에게 뭐 이것저것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재건축을 할지 말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쪽에서 즉 시군구가 재건축 여기 안전진단해서 얘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으로 오는 거고요. 안전진단 했더니 재건축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계속 쓰면 되지 뭐 다음 절차로 갈 일이 아닌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일들을 진행한다까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3, 4, 6에, 굵은 3번, 네모 4번 등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다음 번갈아 가면서 보시자고요. 다음에 3, 5, 3 오셨고, 3, 5, 3에 3장 정비사업 시행, 앞부분은 아까 보셨죠. 그래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3, 5, 9, 아까 3, 5, 9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 5, 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